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0명 중 3명은 평생 결혼하지 못합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2024년 한국 남성 생애 미혼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사무실, 카페, 집, 주변 사람 10명을 둘러보세요. 그중 3명은 평생 혼자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결혼 건수 22만 2천 쌍, 10년 전엔 30만 쌍이었습니다. 8만 건이 증발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220쌍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10분 동안 2쌍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사람 100명 중 실제 결혼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92명은 조건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탈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결혼시장 10단계를 공개합니다. 본 모델은 실제 결혼정보회사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결혼이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는지. 자,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현수 29세 고시원, 월세 35만원, 월 수입 160만원, 학자금 대출 700만원, 통장 잔고 8만원. 현수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결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1단계입니다. 고시원, 반지하, 옥탑,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빚 500만원 이상, 비상금 0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상담사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소 조건이. 참고로 결혼정보회사에서 1단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원님, 사랑도 자본주의입니다. 하지만 1년 후 현수는 달라졌습니다. 야간 배달 부업으로 월 40만원 추가 수입, 학자금 대출 200만원 상환, 월세에서 보증금 1천만원짜리 전세로 이동. 현수는 이제 2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영 27세, 월세 보증금 1천에 월 50만원, 월급 190만원, 학자금 대출 300만원, 비상금 30만원. 지영은 회사 동료들이 결혼 얘기할 때 슬며시 화장실에 갑니다. 나는 아직 멀었지. 이게 2단계입니다. 월세, 월 소득 150만원에서 200만원, 비상금 0에서 50만원, 비정규직, 데이팅 앱에 가입해도 프로필 작성하다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직업란에 계약직이라고 쓰는 순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6개월 뒤 지영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험 합격, 월급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승, 비상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지영은 이제 3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결혼정보회사 기준으로는 정규직이 되어도 3단계 여성의 매칭률은 겨우 8%입니다. 왜일까요? 남성들은 경제력이 높지 않더라도 일 정서, 생활 패턴이 안정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수진, 사귄 지 4년. 준호는 월급 260만원, 수진은 월급 240만원, 연합소득 월 500만원입니다. 둘이 합치면 월 500만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결혼하려면 전세 4억 5천, 부모님 도움 양가 합쳐서 3천 필요, 대출 4억입니다. 문제는 대출입니다. 4억을 빌리려면 월 원리금 215만 원인데 소득으로는 월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행 신사 탈락입니다. 준호가 은행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은행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대출은 소득이 기준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월 소득 200에서 260만 원, 전세 4, 5억 필요, 현실적 대출 가능액 2억 이하, 부모 도움 최소 3천만 원 필수. 가장 많이 나오는 이별 사유는 사랑은 있지만 미래가 안 보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도 바로 2, 3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선 운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추가 도움을 받거나 1년 더 저축하거나 전세 금액을 낮추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결되면 4단계로 올라갑니다. 현우와 은지, 결혼 준비 중입니다. 연합소득 월 580만원, 부모님 도움 4천만원, 자기 저축 1000만원, 전세 3억 5천, 대출 3억, 월 원리금 161만원입니다. 월 실수령 약 480만원, 월 원리금 161만원, 생활비 250만원, 월 저축 70만원.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실제 저축은 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우와 은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결혼은 한다. 빠듯하지만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2년 안에 비상금 500만 원 만들고 그때 애 낳을지 결정하자. 결혼은 했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하지만 3단계에서 은행 문전박대 당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월 소득 260에서 300만 원, 전세 3, 4억, 대출 2, 3억, 월 원리금 135에서 200만 원, 맞벌이 필수. 첫 만남에서 나오는 질문들. 맞벌이 할 거죠? 애는 몇 명 낳을 생각이에요? 부모님 도움은 얼마나 가능해요? 2단계 커플의 87%가 출산 계획 없거나 1명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둘이 하는데 계산은 3명이 합니다. 나, 상대, 그리고 은행, 재민과 소희. 결혼 1년차, 월 실수령 합 약 700만 원입니다. 전세 5억, 부모님 도움 양가 각 3천. 대출 4억 3천, 월 원리금 231만 원, 월 실수령 700만 원, 월 원리금 231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월 저축 170만 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소희가 임신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월 15만 원, 출산 준비물 200만 원, 산후조리원 300만 원, 아이가 태어나면 분유, 기저귀, 어린이집 합쳐서 월 85만 원입니다. 월 저축 170만 원이 85만 원으로 급락합니다. 이게 5단계입니다. 연합소득 세전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전세 4.5억에서 5.5억 원, 대출 3.5억에서 4.5억 원, 월 원리금 190만 원에서 240만 원. 이 구간 부부의 62%는 출산을 미루거나 1명까지만 계획합니다. 낳고 싶어도 둘째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동훈과 유진, 결혼 3년차, 월 실수령 합 860만 원, 전세 5억 5천, 대출 3억 5천. 5단계와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저축 1억 5년간 모았어요. 비상금 1,500만 원, 월 저축 270만 원. 갑자기 차가 고장나도 급한 경조사가 생겨도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게 6단계입니다. 연합소득 세전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전세 5.5억에서 6.5억 원, 대출 3억에서 4억, 비상금 1,500만 원 이상, 한 자녀 가능. 2단계의 최대 꿈은 전세에서 벗어나서 내 집 마련하기입니다. 성호와 미래, 결혼 2년차, 연합소득 1억 5,700만 원, 월 실수령 약 1,0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소형 아파트 6억 5천만 원 보유, 7년 전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자녀 대출 5천만 원, 월 원리금 27만 원, 월 실수령 1,050만 원, 월 원리금 27만 원, 생활비와 양육비 450만 원, 월 저축 540만 원입니다. 금융자산 2억, 비상금 3천만 원. 이게 7단계입니다. 1주택 보유 5억에서 8억, 연합소득 세전 1억 4천에서 1억 8천, 자녀 대출 5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 1.5억에서 3억, 비상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단계까지는 선택받는 과정이었다면 7단계부터는 선택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결혼정보업계 데이터를 보면 이 구간은 평균 소개 5회 만의 성혼입니다. 반면 4단계는 평균 23회 소개 후에도 실패율 68%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단계부터는 조건을 따지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된다는 겁니다. 8단계 프리미엄 층, 연합소득 2억 5천만 원, 자산은 12억 아파트에 금융자산 4억 원, 완전 무빚, 월 저축 900만 원입니다. 고민이 다릅니다. 올 여름엔 유럽 갈까, 미국 갈까? 경제적 안정이 관계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9단계 최상위층, 연합소득 4억 3천만 원, 다주택 보유, 배우자도 90% 이상이 비슷한 계층입니다. 같은 세계 사람끼리 만납니다. 10단계 완성형 자산 50억 이상, 연소득 5억 이상. 이건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연합입니다. 여기까지가 10단계입니다. 다음 표는 실제 결혼정보회사 통계를 참고해 모델링한 결혼 가능성 추정치입니다. 10단계 거의 모두 결혼, 9단계 매우 높음, 8단계 높음, 7단계 중상 64%.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6단계 43%, 5단계 31%, 4단계 18%, 3단계 7%, 2단계 2%, 1단계 0.3%. 보이시죠? 7단계 이상은 결혼 유리, 6단계 이하는 경쟁 치열하고 결혼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7단계 이상에서 결혼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진다는 겁니다. 단계가 단 한 칸만 올라가도 선택권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배수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 성공률 및 매칭 빈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 소개 성공률 약 2배, 4단계에서 5단계로 가면
매칭 기회 약 3배, 6단계에서 7단계로 가면 선호도 약 4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지 3단계였을 때 1년간 소개팅 15번, 성사 0번. 민지 전세 마련 후 4단계가 되자 6개월간 소개팅 8번, 성사 3번. 그중 한 명과 결혼 진행 중입니다. 단 1단계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국 결혼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이제는 경제력, 주거, 빚, 정서, 안정, 가족 리스크 이 5가지가 함께 맞아야 유리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10단계 중 어디에 서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1년 안에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모든 걸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 말고 딱 한 단계 상승만 잡으시면 됩니다. 3단계라면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만들기, 4단계라면 고금리 부채와 생활 지출을 정리해서 월 저축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5단계라면 비상금 500만 원 채우기, 6단계라면 소형 아파트 계약금 준비하기. 단 1단계만 올라가도 결혼 시장에서 여러분의 선택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뒤 어디에 서 있고 싶나요? 결혼이 어렵다는 말 사실 아닙니다. 준비 없이 결혼하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운이 아니라 레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이신가요?